안녕하십니까. 정성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 구민의 행복한 삶과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필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4대 5대부터 계속 지켜본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수많은 구정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희 9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14분의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을 했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지켜본 바로는 구정 질문은 우리 이태인 의장님의 지역을 발로 뛰는 의정, 동대문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는 것을 보면서 같이 지역을 발로 뛰고 지역 주민이 뭐가 필요하고 무엇이 동대문구에서 잘못한 것을 확인하고 구정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고 답은 답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필영 구청장님께 구정 질문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잠깐 나오시죠. 구청장님, 답변 준비됐죠? 예. 네.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이니까 답변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필영 구청장님을 새로 만난 게 2022년 2월 18일입니다. 현재 이필영 구청장께서 동대문 구청장에 나오시겠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를 7바퀴 돌았다. 구석구석 걸어 다녔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답심리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이 그리웠고 그 어려웠던 시절을 이제 성인이 돼서 우리 동대문구 발전과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제가 이필영 구청장님께서 경선 후보에도 못 들고 컷오프 됐을 때 같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때까지 경선 전까지 경선할 때까지 이필영 구청장 뒤에는 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필영 구청장한테 부정 질문을 하든지 부행정을 하든지 잘못한 거 지적하면은 제가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의원이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당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이필영 구청장한테 잘못한 거 지적하고 잘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처음 듣는데.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동대문구의 협치를 위해서 의장님하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민주당에 입당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일 못하는 사람이, 아부하는 사람이 그런 헛소리를 뒤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9대에 들어와서 19명의 의원님 중에서 322회까지 14명의 의원님이 부정 질문을 하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대충 그게 무슨 내용의 질문했는지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대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특히 정성영 의원께서 재생물센터 추궁하신 거 잘 유념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는 그런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2024년도에 신당 고가차도 철거 문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시 또 했습니다.
뭐 거진 10몇 년 만에 했죠. 네. 했는데 29년 만에. 근데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게 뭐 서울시 도로라서 우리가 또 서울시에다 의견은 내지만은 서울시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또 한계가 물론 있습니다. 이제 매년 답변 내용이 서울시에 의견 제시를 해서 하겠다 말씀만 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 전롱동 답심리 나머지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새로 유입되고 신도시가 됐습니다. 과거하고 틀립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우리가 동대문구에서 여러 가지 용역 사업 하지 않습니까? 신답 고가차도에 얼마나 하루에 몇 대가 출퇴근 시간에 다니는지 차량 통행 평가 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그거는 미처 못했습니다. 지금 청량리 역세권 발달로 인해서요 강남으로 가는 차량들은 다 또 글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저도 이용 많이 하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낮에는 안 심하죠. 아니 아침에도 제가 그쪽으로 저기 아침에 제가 여의도 회의 간다든지 저기 지금 장안동 그 밑에부터 밀려옵니다. 그게 문제죠. 여기서 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환경장화센터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본의원이 부정질문했는데 관리 부실했죠? 화재 난 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화재는 뭐 이렇게 커다란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때 현장에 가 보니까 그 일부분만이 이제 전소된 그런 부분이었고, 결국 이제 플라스마 저희가 설치해가지고 그게 이제 적성성 여부를 갖다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번에 그 RTO에 그 휴즈가 나가가지고 그거를 점검했는데 별 무리 없이 요새는 좀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보기에는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에 환경자원센터 설계 도면하고 지금 운영되는 기계 설비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에 부정질문에도 있듯이 30년 후에 동대문구로 회수됐을 때 고물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도면하고 다르게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점검하셔가지고 설계 도면대로 바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그 청소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진단을 좀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수했을 때 조기 인수가 가능한지 여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완전히 그 폐기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돈을 들이면은 인수해서 우리가 조기에 운영할 수 있는지 조기 운영 방안을 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기 정화 시설 설치한다고 해서 네. 환경자원센터가 청결해지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환경자원센터 내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거기 안에 쓰레기를 쌓아놓지 말고 폐기물 쌓아놓지 말고 오는 대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노점상 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네. 노점상을 그 해결하기 위한 모임도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전 국장께서 다른 데로 가시고 나서 지금까지 몇 달 동안 회의도 없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도로경관과 그 노점상 관리하는 과에서는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분들이 야간에 그거 치우면서 어떠한 고통을 받는 것도 봤습니다. 그 노점상하고 도로경관과 공무직 직원들하고 그 과 직원들이 거기서 반대하는 그 치우려고 하는 노점상들이 덤비는 거를 봤습니다. 멱살도 잡히고 칼로 위협도 하고 그런 거 다 봤습니다. 이런 걸 하는데 거기 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폭행을 당해도 안 때렸는데도 맞고서하면은 공무원들이 당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있습니까? 일단 그 우리 직원들에게 이제 소송이 걸리면은 전부 다 이제 그 고문 변호사들이나 구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일종의 이제 특별휴가 같은 것을 줘서 좀 위로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있으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서 방향하고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그 의회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요, 그 2022년 12월 29일 날 우리 존경하는 김세종 의원님께서 조례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휘에 관한 조례. 이래서 뭐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이런 공무원들이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당하거나 협박할 때는 동대문구청이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노점상을 정리하는 그 과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주차 딱지 잘 끊잖아요. 네. 근데 주차 딱지 끊다 싸움 나죠. 그리고 흡연 단속하죠. 흡연 단속하다 딱지 끊으면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싸움 나고 폭행당하기 싫으니까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단속할 때 업 없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동대문구청장께서 격려를 하시고 또 지원을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이게 지금 청량리 역 앞입니다. 이 내용은 제2의 바포가 생기는 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밥을 퍼주고 있어요. 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제2의 바포가 생깁니다. 저녁 8시에 밥을 풉니다. 7시 반 8시. 밥 먹고 자요. 이렇게 되면 밥 먹고 잡니다.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그리고 이 깨끗해가 만든 보도에 불법 오토바이 자전거 막 대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보면은 차 앞에가 흡연 부스입니다. 흡연 부스. 인도에 저렇게 흡연 부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역 주민들은 민원이 많습니다.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흡연자의 또 권리들도 있으니까요. 흡연자의 권리도 있는데요. 네. 흡연자의 요새 앞에 대놓고 못 피니까 저도 가끔 담배 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도로에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부스를 만들었다는 건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한번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역에 노숙인들이 자꾸 들어오게 하지 마시고 노상에서 술 먹고 방류하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까지는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노점상을 지금 계속 치우는데도 지역 주민은 계속 불만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동대문구에나 동대문구청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동대문구에 의회에 바란다. 주민이 올리는 민원사항을 거의 하루에 매일 쳐다봅니다. 비밀 민원은 내용은 못 읽어보지만 제목만 보고 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구청장님께서는 그거 보십니까? 보고받고 있습니다. 네. 보고만 받지 마시고 좀 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전부 뽑아서 거기 이제 대책까지 해서 보고 있고, 근데 뭐 일단은 저도 제목만 일단 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실 통해 가지고 그 보고받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저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이규서 의원하고 우리 손세영 위원장님은요, 자주 만나서 우리 지역에 민원 나오는 곳, 우리 지역에 개선해야 될 곳을 자주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구정 질문도 준비를 하고, 또 구청의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당부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원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7바퀴 도시고, 또 구청장이 되신 다음에 지금 한 바퀴 더 돌고 계시잖아요. 동네마다 다니시면은 본 회의장에서 5분 발언이나 구정 질문한 내용은 거짓 현장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참고로 여기서 5분 발언 우리가 나오는 거는 요 위에 회기 중에 반드시 갑니다, 현장에. 네. 가보시고, 네. 여기 공무원 여러분께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처리가 됐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는 것이 오늘처럼 이렇게 본 회의장에서 다시 질문하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제가 이 구정 질문 한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의원께서 박남규 의원님께서, 남길이가 아니고 남규입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동대문구에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정 질문과 5분 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그걸 보면서 우리 동대문구의 의원님 생각은 거진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똑같은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일 열심히 하시는 이필영 구청장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안 돼요? 네, 지금 이제 동대문구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개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 미디어센터, 한방진흥센터, 영의원, 세종대왕 기념관, 선농단 여러 곳을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눈에 띄게 개선된 곳은 미디어센터 한 군데입니다. 또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거는 한방진흥센터 있습니다. 그러나 선농단은 문화재단 사무실 있는 선농단은 발전이 없습니다. 더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문화재단이 사무실이 여기 있는데 어찌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필영 구청장님 선농단 몇 번 가보셨습니까? 많이 가봤죠. 많이 가보셨습니다. 네. 가보면 손님도 없고 가봤자 찾아와 가봤자 반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실을 확대하기 전에는 거기에 보이차 끓여서 주시는 분도 있고 붓글씨 가르쳐주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반겼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오면은 그 보이차 파는 분이 붓글씨 가르치는 분이 안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없어요. 그럼 문화재단이 거기 왜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고 나서부터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문은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일단 제가 왔을 때는 문화재단 대표도 없었고 그리고 기능 자체도 거의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직을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조직 정비를 해놨고 지금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그 한방진흥센터도 그렇고 우리 구의 문제는
본래적 의미의 그 규칙이나 조례나 이거와 다르게 좀 운영되고 있는 게 좀 많이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것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하고 조직 개편하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구청장님께서 저번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답심리 영화 미디어 센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부실 시공, 부실 공사 그 지적을 하고 손님도 안 찾아오는 유령 같은 미디어 센터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활성화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지난 7월 달에 방문객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전화해서 오늘 몇 명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보고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거기가 답심 미디어 아트 센터가 당초에 우리가 지향했던 거와는 좀 변칙적으로 사실 운영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좀 약간 어떤 의미에서 좀 주민 친화형으로다가 마술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주민 편의 공간으로 미디어 아트 센터를 한다는 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 미디어 아트 센터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개선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아까 방금 전에 답변 내용 중에서 마술 얘기했고 마술 수업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마술 수업을 토요일 날 10시, 2시에 합니다. 일요일 날 10시, 2시에 합니다. 적정 인원은 25명 받습니다. 7,000원씩. 근데 13명 이하 12명이 하면은 폐강을 하라고 시킵니다. 네? 네. 그러면 12명 신청하면 폐강합니다. 지시가 내려와서. 근데 한 가지 예로 동대문구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7개가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강좌를 엽니다. 보통 10명을 신청받습니다. 근데 거기는 강의료도 안 받습니다. 한 명만 와도 강의 엽니다. 강사료는 마술 강사는 1회 출연료 하루에 15만 원입니다. 도서관에서 강의하는 강사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동료 의원님과 함께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을 거진 다 다녀봤습니다. 가서 팜프렛 하나 달라니까요, 없습니다. 팜프렛 주세요 하니까 없습니다. 나중에 주세요 하니까 컴퓨터 사이트에서 출력해 줍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7군데 홍보 예산이 3억 가까이 됩니다. 그 예산 다 어디 갔습니까? 도서관에서 안 씁니다. 다 가져갑니다. 재단 본부로. 그걸로 뭐 합니까? 문화재단 대표가 밥 먹으러 다닙니까? 여행 다닙니까? 출장 다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미디어 센터에 영화배우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답심이 영화 미디어 센터 활성화 시키려고 영화배우, 가수, 탤런트 하는 사람 센터장 시켰는데 더 홍보하려고 영화배우, 가수, 탤런트 뭐라고 하면은 못 오게 합니다. 이게 문화재단에서 제대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문화재단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 미디어 예술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미디어 아트 센터지 배우를 데리고 와서 인원만 늘리고 하고 하는 것은
그 단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위에서 배우가 녹아 들어가야지 배우를 보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이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구청장님께서는 미디어 아트 센터에 방문객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는 다르죠. 이제 그 방법론의 문제인데, 일단은 지금 우리 미디어 아트 센터는 그 조직 운영상의 문제와 그 조직의 목표, 이것이 좀 많이 혼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단 대표한테도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재단이 그 운영하는 조직의 운영 목표와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걸 갖자. 이거 왜냐하면은 옛말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다시니 미디어 아트 센터가 의원님께서 걱정하듯이 많은 문제는 있지만은 아직 이제 그 지금 센터장이 온 지도 이제 한 1년도 이제 아직 안 되고 2월 달에 왔으니까 한 이제 8개월 정도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행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행 사고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 그 원맨쇼를 한다든지 1인 플레이로 해서 조직을 망가뜨리면은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청장님 답변에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조직에서 끼리끼리 패거리 조직을 짜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좀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도 조직을 운영하지만은 조직은 조직의 장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집니다. 그 조직의 장이 자기 조직을 장악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직 운영의 문제고 리더십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이 네. 어떤 이 재단이 관여를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조직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이 공조직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문화재단 대표가 하는 짓입니다. 저는 그거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표, 문화재단 우리 대표는 원칙에 의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서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밖에서 보는 것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동대문구에서 미디어 센터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 조례에는 분명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무일에도 근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사람을 새로 뽑는데, 네? 직원을 새로 뽑는데 월화수목 금 근무자. 그럼 나중에 그분이 근무하러 왔을 때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지금 도로경관과에서 사람을 인력 채용을 할 때는 월화수목 금, 토, 일 근무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뽑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은 좀 개선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제가 재단 대표한테 한번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시에 의해서 감사 담당관이 미디어 센터를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 결과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미디어 센터는 독립을 시키는 게 좋다는 게 나와 있죠. 예. 많은 생각을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운영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얼마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또 조직을 바꾸면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어느 조직이나 그렇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한이 좀 필요하고 지금 센터장도 잘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조직은 그 지시와 이제 명령 계통이 이제 발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직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그 미디어 아트 센터가 좀 자유스럽게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그 시너지가 나오려면은 조직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미디어 아트 센터라고 하는 본래적인 그 조직 기구에 충실하는 것이 목표에 충실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 대표에게 제가 사실은 정권을 다 줬습니다. 근데 당신이 마음대로 운영해라. 운영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져라.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의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경영 진단이나 성과를 근거로 나중에 의원님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일단은 미디어 센터나 어디나 근무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어느 조직이나 조직의 장은 스스로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네. 옆에서 누가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 조직은 가지를 않습니다. 네. 그 조직이 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 조직을 잘 통솔하고 이끌고 조직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조직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도서관은 그동안 우리 존경하는 노현우 의원님께서도 독서실 폐관 문제로 부정질문도 하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실적으로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작은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본 것이 작은 도서관에서도 독서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도 어린이 영어 도서관이나 임운동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아서 안 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는 용도 도서관이나 뭐 배봉산 도서관 뭐 여러 군데는 독서실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전문가가 있는 데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에는 도서관 전문가가 없습니다. 독서실 관장들이 전문가죠. 그래서 이 문화재단에 있는 도서관 7군데는 차라리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독서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을 폐관하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은 본인들이 임명시켜주는 사람들의 보훈을 받은 만큼 일하고 이제 나갑니다. 나가면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모습을 보니까 획기적입니다. 고졸자 이런 분들 뭐 대학교 졸업이 아니야 최종 학력이 고졸자 이런 거를 채용하면서 젊은 세대를 유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건비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제 의원님 말씀대로 공단 일원화를 추진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을 때 의회가 반대 안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네. 인터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변한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의회에 와서 많은 지적을 받고 했는데 뭐 지적도 없고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걸 보면서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필영 구청장님께 제가 문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7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우선 과분한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지금 작은 도서관은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적 성격과 독서실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청렴위께서 급여 문제인데 그건 뭐 또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관리 차원에서 보면은 일원화시키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필영 구청장께서 답변한 내용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필영 구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구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은 구청장실에
상황판 하나 만드십시오.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그렇게 하시고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이 복지나 시설 개통에 구정질문을 하면은 복지에서만 설명하지 마시고 해당 의원님들한테 와서 꼭 설명하시고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런 자리가 또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신답 고가차도 철거 문제 2004년부터 계속 이 자리에서 지소됐습니다. 맨날 답변은 똑같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요구했다. 요구만 하면 뭐합니까?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2006년도 교통량 상황하고 2010년도 상황 4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한 번씩 체크해서 올렸으면 처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 2006년도, 8년도는 있을 겁니다. 조사한 내용이. 그거하고 현재 상황하고 조사를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일을 해야지만이 이 자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 발로 뛰면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질문하는 구정 질문, 5분 발언, 동대문 구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앵무새처럼 본회의장에서 짓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진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동대문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동대문 구회가 되고 동대문 구청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